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2021년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주간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새로운 시간을 설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로 2021년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과를 내는 분들, 그리고 좀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지침 혹은 권면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일을 잘 못하고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또는 이게 맞아 라고 잘못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뭐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런 요소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일 잘하고 그 워라밸을 챙기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일잘러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꼽는 부분이 열정과 집요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이 중요해, 집요하게 일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빨리 이거 뭔가를 팍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열정과 집요함이 그냥 단순한 열심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방법이나 전략이라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열심히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본인도 지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회사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과 집요함이라는 어떤 내용 자체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내용, 내가 열정적으로 보냈던 시간이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관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 열정과 열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팀워크도 막 깨지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성과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만족으로 난 열심히 살았어, 난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그냥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올바른 열정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열심은 냈는데 이거 맨날 욕만 먹고 뭐 이렇다 성과가 없었는지, 요 내용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열심이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인사 책임자를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평가해봤어요. 특히 리더십들, 조직에 뭐 나름 이제 뭐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 일 좀 했다, 좀 영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리더십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등급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뭐 분석을 하기 위해서 HR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요. 보통은 직원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고, 또 소위 우리가 꼰대라고 말하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일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회사가 정말 괴롭겠죠.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자기 방식대로 더 열심히 해. 이게 문제더라고. 그리고요, A급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성과의 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잘 못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팀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인사 책임자 되기 전에 교육팀장을 할 때 리더십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 진단 지표를 쫙 보니까 이렇게 일해야 돼, 또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 리더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다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현타가 왔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우리 팀원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그 표상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리더십 점수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상위 랭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신 타고난 리더 그룹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 자체가 높아. 자기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를 노심초사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C급 인재, C급 리더십들은요,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부하 직원들을 막 옥죄요. 막 목을 비틀고 막 쑤시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밑에 이사하는 사람들 계속 퇴사하고 함께 일하기도 싫고,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뭘 배우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완수하기까지의 시간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면 뭐 충분히
이거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 상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이 예상을 넘어서는 범주의 것에서 오는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 그 결과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데드라인을 못 지켜요.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요, 기본적으로 일잘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이라는 건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계속해서 쫓기고 어렵고 낮은 품질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잘러는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시간을 먼저 계획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요. 조금 여유있게 잡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간은 널널하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땡긴다는 뜻입니다. 시간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내용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을 땡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먼저 보여줘. 이거를 좀 다른 용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중간 보고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짜잔 하고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10중 8구 시큰둥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줘. 그리고 한번 살짝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더 디벨롭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 반응이 없거나 그닥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린하게 해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잘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와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은 다접촉 전략이었어요. 상사한테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계속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뭐 정식으로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이메일로, 카톡으로, 전화로 계속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냐? 내 상사가 그거를 굉장히 뭐 주의 있게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저는 일단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협업을 할 때 주변 동료들과 계속 다접촉을 했어요. 이메일로 매일 뭔가를 뿌려주고, 카톡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내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공유해주고, 이런 공유하는 것들이 반복될수록 결과물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을 그냥 뺀 채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주 소통하고 자세하게 소통하고, 이게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일잘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유있게 잡는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널널하게 잡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중간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시간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다소 여유있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유있게 잡으면 또 여러분의 상사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에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하고 상의할지를 먼저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해 보이지만 사실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기까지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누락될 때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 이런 요소들을 계속 기록해놓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할 때 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먼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사전 보고, 중간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여유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자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업무 시간을 계획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동안 여러분의 업무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장 이번 주 목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목표가 있습니까? 업무의 목표가 뭔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은 어떻게 플래닝 하셨나요? 시간을 혹시 2020년과 동일하게 계획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 누구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고려한 시간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좀 더 촘촘한 계획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고객들은 안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상사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 첫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목표와 전략 갖고 있지 않으면 눈 깜빡하면 벌써 2021년 말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과 성과가 매년, 매달, 매주 매일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스트리밍 있는 거 아시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오늘은 특별히 피드백하는 방법, 내 시간 사용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사례들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저녁 8시 스트리밍 잊지 마시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